오늘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마감 어떻게 맞추지? 대출 이자가 또 올랐네. 아이 학원비가 부담된다. 이런 생각들로 하루를 시작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의 무게에 짓눌려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30대 중반, 회사에서는 승진 압박, 집에서는 두 아이의 양육과 교육비, 그리고 끝없이 올라가는 대출 이자. 이런 무게를 견디다 결국 번아웃이 왔고 3개월 동안 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연히 16세기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의 수상록을 접하게 되었는데 이 오래된 책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500년 전 한 철학자의 글이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몽테뉴의 메시지는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일상에 깊은 통찰을 던져줍니다. 오늘은 몽테뉴가 알려준 인생 별거 없다는 진리와 어떻게 재미있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죽음을 통한 삶의 재해석. 몽테뉴가 말하는 핵심 메시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삶을 사는 동시에 죽음을 사는 존재다. 모든 건 다 망하고 나는 어차피 죽는다. 처음 들으면 너무 비관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마치 디스토피아 영화의 한 장면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에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스러운 상황들, 끝없는 업무, 인간관계의 갈등, 재정적 부담, 이 모든 것들은 언젠가 반드시 끝이 납니다. 힘든 회사 생활에도 마지막 출근날이 있고 밤잠 설쳐가며 키운 아이들도 언젠가는 독립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는 죽음이라는 같은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 경우를 생각해보면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실패할까봐 너무 두려워 밤잠을 설쳤습니다. 마치 그 프로젝트가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몽테뉴의 관점에서 보면 이 프로젝트는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고 10년 후에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일입니다. 자연의 거대한 시간 속에서 우리의 걱정거리는 먼지보다도 작은 존재입니다. 얼마 전 친구와 함께 산에 올랐을 때의 일입니다. 정상에 도착해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도시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친구가 말했습니다. 저기 어딘가에 내 회사가 있고 내가 매일 스트레스 받는 자리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정말 작아 보이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상적 고민들은 조금만 거리를 두고 보면 놀랍도록 작아집니다. 몽테뉴는 우리에게 이런 높은 곳에서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선물합니다. 죽음을 인식하는 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죽음을 완전히 외면하고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죽음을 직시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며 사는 것입니다. 몽테뉴는 두 번째 방법을 강력히 권합니다. 죽음에서 도망가는 것은 삶에서 도망가는 것이다. 죽음을 직시할 때 비로소 삶의 진정한 가치와 우선순위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실험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눈을 감고 자신의 장례식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와 있을지, 무슨 말을 할지,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할지 말입니다. 조금 섬뜩할 수도 있지만 이런 상상을 통해 우리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스티브 잡스도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하려는 일을 정말 하고 싶은가? 라고 자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답변이 몇 일 연속 아니요 라면 무언가를 바꿔야 한다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이 임종 앞에서의 후회. 호주 간호사 브론이 웨어는 임종을 앞둔 노인들을 돌보며 그들의 후회를 기록했는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한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첫째, 타인이 원하는 삶이 아닌 자신다운 삶을 살지 못한 것입니다. 한 80대 할아버지는 평생 아버지가 원하던 대로 법률가가 되었지만 내 마음속에는 항상 음악가가 되고 싶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죽기 직전에야 자신의 진정한 열정을 따르지 못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둘째, 너무 열심히 일하느라 가족과 시간을 충분히 보내지 못한 것입니다. 한 성공한 CEO는 내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놓쳤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수많은 상을 받고 회사를 성장시켰지만 정작 자신의 아이가 첫걸음마를 떼는 순간은 보지 못했습니다. 셋째,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한 것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사랑한다는 말을 더 자주 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한 할머니는 60년 동안 남편에게 단 한 번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한탄했습니다. 그녀는 그냥 그가 알 거라고 생각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넷째, 친구들과 연락을 유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삶의 바쁜 일상에 매몰되어 소중한 우정을 소홀히 했다고 후회했습니다. 한 남성은
대학 시절 절친했던 친구들과 연락이 끊긴 지 30년이 넘었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다섯째,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선택하지 못한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타인의 기대에 맞추어 살다가 자신의 행복을 포기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하는 두려움 때문에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돈을 더 많이 벌지 못했다거나 더 큰 집에 살지 못했다는 후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친구 중에 연봉 1억이 넘는 금융권 종사자가 있습니다. 그는 매일 밤 10시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종종 출근합니다. 최근에 그가 저에게 털어놓길 난 성공했다고 하지만 정작 그 돈을 쓸 시간이 없어. 아이들은 이미 사춘기가 되었고 아내와는 대화할 시간도 없어.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몽테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일까요? 이런 후회들을 보면서 저는 제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밤 11시까지 회사에 남아 일하던 제가 이제는 6시면 퇴근해 아이들과 저녁을 함께합니다. 승진이 조금 늦어질지 모르지만 죽음 앞에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이들과 함께한 저녁 식사의 기억이 훨씬 더 소중하지 않을까요? 삶 현재에 충실한 삶. 몽테뉴는 좋은 삶에 대해서도 명확한 비전을 제시합니다. 춤을 추고 싶을 때는 춤만 춘다. 잠을 잘 때는 그냥 잠만 잔다. 산책을 하다가 다른 생각이 들면 그 생각을 걷어내고 다시 산책에 집중한다. 현재의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삶의 비결입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현재의 기쁨을 놓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그는 말합니다. 이것은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마인드풀리스와 매우 유사합니다. 500년 전 몽테뉴가 이미 현대 심리학의 핵심을 꿰뚫고 있었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제 친구 중에 항상 다음 휴가를 계획하느라 현재의 휴가를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발리에 가서도 다음엔 몰디브를 가볼까 하며 SNS에서 다른 여행지를 검색합니다. 이런 태도는 현재의 행복을 놓치게 만듭니다. 몽테뉴라면 지금 발리의 바다와 모래, 음식을 온전히 즐기라고 조언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저는 종종 아이들과 놀아주면서도 머릿속으로는 회사 일을 생각하곤 했습니다. 몸은 아이들과 함께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몽테뉴의 가르침을 접한 후 저는 아이들과 있을 때는 온전히 아이들에게 집중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결과 아이들과의 시간이 훨씬 더 풍요로워졌고 저 역시 더 큰 기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현대인들은 멀티태스킹을 능력의 상징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몽테뉴는 이것이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말합니다. 한 가지에 온전히 집중할 때 우리는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식사를 할 때는 음식의 맛과 향을 온전히 느끼고, 대화를 할 때는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며, 일을 할 때는 그 일에 몰입하는 것입니다. 몽테뉴의 시대적 배경과 그의 지혜. 몽테뉴가 살았던 16세기 유럽은 종교 전쟁과 흑사병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그는 30살에 평생의 친구를 전염병으로 잃었고 그가 시장으로 있던 보르도에서는 흑사병으로 17,000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도 그는 인간의 본질과 좋은 삶에 대해 깊이 성찰했습니다. 어쩌면 죽음과 가까이 있었기에 더 선명하게 삶의 본질을 볼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의 위협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우선순위를 제고하게 되었습니다. 일이 전부가 아니다. 가족과의 시간이 중요하다. 건강이 최우선이다라는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은 몽테뉴가 500년 전에 이미 말했던 것들입니다. 몽테뉴는 자신의 성에 칩거하며 수상록을 집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서재에 다양한 명언들을 새겨 넣었는데 그 중 하나가 판단을 중지하라였습니다. 그는 확고한 신념이나 독단을 경계했으며 항상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태도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교훈이 됩니다. 현대 사회는 점점 더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사회적 견해가 다르면 대화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몽테뉴라면 잠시 판단을 중지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고 조언했을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자아 중심적 삶의 권장. 마지막으로 몽테뉴는 삶을 온전한 나 자신으로 살라고 권합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매일 매 순간 타인을 향해 있는 시선을 나에게 돌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의 행복은 나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지 타인에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삶을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할 때 타인에게도 더 많은 사랑과 이해를 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비행기 안전 수칙에서 산소 마스크는 먼저 자신에게 착용한 후 다른 사람을 도우세요라고 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SNS에서 좋아요 숫자에 일희일비하고 남들이 어떻게 볼까 걱정하며 행동합니다. 몽테뉴는 이런 삶은 진정한 자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찾아옵니다. 제가 아는 한 여성은 40대 중반의 전업주부에서 작가로 변신했습니다. 그녀는 주변에서 다들 미쳤다고 했어요. 안정된 삶을 버리고 불확실한 미래를 선택한다고요. 하지만 저는 제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고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글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실천 방법으로는 온전히 나만의 시간과 공간을 갖는 것을 추천합니다. 1년 중 며칠을 계획하여 홀로 보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어렵다면 하루 30분이라도 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매일 아침 출근 전 30분을 명상과 일기 쓰기에 할애합니다. 이 시간 동안 어제의 감정을 정리하고 오늘 하루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합니다. 이 작은 습관이 제 삶을 훨씬 더 가볍고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6. 몽테뉴의 철학을 현대 생활에 적용하기. 몽테뉴의 철학을 일상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메멘토 모리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라틴어로 자신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울한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만드는 실천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어떻게 보낼 것인가? 라고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은 불필요한 걱정과 스트레스를 줄이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해줍니다. 둘째, 디지털 디톡스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대인들은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합니다. 이는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일주일에 하루 또는 하루 중 몇 시간이라도 디지털 기기를 멀리하고 자연, 책,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매주 일요일을 노스크린 데이로 정해 가족과 함께 자연을 즐기거나 보드게임을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일주일 중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 되었습니다. 셋째, 감사일기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날 있었던 3가지 감사한 일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가 가진 것에 집중하게 하고 부족한 것에 집착하는 경향을 줄여줍니다. 몽테뉴는 행복은 우리가 가진 것에 달려있지 우리가 원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감사일기는 이 철학을 실천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의도적 여가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현대 사회에서 여가조차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이 있습니다. 여행을 가도 인스타그램에 올릴 완벽한 사진을 찍어야 하고 취미활동도 전문가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압박이 있습니다. 몽테뉴는 이런 태도를 경계했습니다. 그는 여가는 그저 즐기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목적 없이 그저 즐거움을 위한 활동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끔 목적지 없이 자전거를 타고 나갑니다. 어디를 가는지 얼마나 운동 효과가 있는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바람을 느끼며 페달을 밟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을 느낍니다. 다섯째, 진실된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몽테뉴는 진정한 우정과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대화가 점점 더 피상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SNS의 짧은 메시지나 이모티콘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가끔은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친구나 가족과 함께 전자기기를 멀리하고 서로의 삶, 꿈,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진실된 대화는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고 삶의 의미를 더해줍니다. 7. 몽테뉴와 현대 심리학의 교차점. 흥미롭게도 몽테뉴의 철학은 현대 심리학의 많은 발견들과 일치합니다. 긍정 심리학의 창시자인 마틴 셀리그만은 진정한 행복은 즐거움, 몰입, 의미의 3가지 요소로 구성된다고 말했습니다. 몽테뉴 역시 이 3가지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마인드풀리스라는 개념도 몽테뉴의 철학과 매우 유사합니다. 마인드풀리스는 현재 순간에 판단 없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몽테뉴의 춤을 출 때는 춤만 추고 잠을 잘 때는 잠만 자라는 가르침은 마인드풀리스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댄 길버트는 그의 책 행복에 걸려 넘어지다에서 인간은 미래의 행복을 예측하는데 매우 서툴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것만 얻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얻은 후에도 행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몽테뉴 역시 이 점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외부 조건이 아닌 내면의 태도가 행복의 열쇠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500년 전 몽테뉴의 통찰은 현대 심리학의 발견들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이는 그의 철학이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8. 몽테뉴의 철학이 주는 위로. 몽테뉴의 철학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위로입니다. 그는 인간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하고 후회하고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이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적인 특성입니다. 현대 사회는 완벽함을 요구합니다. SNS에는 완벽한 삶, 완벽한 몸매, 완벽한 관계를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몽테뉴는 이런 완벽함의 추구가 오히려 불행의 원인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결점과 약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가르쳤습니다. 제가 아는 한 CEO는 회사에서는 항상 완벽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약점을 숨기려 했죠. 그 결과 그는 끊임없는 스트레스와 불안에 시달렸고 직원들과의 관계도 멀어졌습니다. 그러다 한 세미나에서 진정한 리더십은 취약성을 보여주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후 그는 자신의 실수와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직원들의 신뢰와 존경을 더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몽테뉴는 이미 500년 전에 이런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는 내 결점을 숨기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드러내고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더 자유롭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9. 몽테뉴의 유머 감각. 몽테뉴의 또 다른 매력은 그의 유머 감각입니다. 그의 글에는 종종 재치 있는 표현과 자기 비꼼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심각한 주제도 유머러스하게 다루었으며 이는 그의 철학을 더욱 접근하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자신의 건망증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기억력은 너무 나빠서 종종 내가 쓴 글도 내 것인지 알아보지 못한다. 또한 그는 나는 내 의견을 자주 바꾼다. 그것이 바로 나의 지혜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변덕스러움을 유머러스하게 표현했습니다. 이런 유머 감각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삶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웃을 수 있는 능력은 정신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종종 스트레스가 심할 때 10년 후에 이 일을 기억할까? 라고 자문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요입니다. 이런 관점은 현재의 문제를 더 가볍게 받아들이게 해줍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유머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몽테뉴는 이미 이런 유머의 치유력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삶의 역경 속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았고 이것이 그가 혼란스러운 시대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10. 몽테뉴의 자연관. 몽테뉴는 자연과의 조화를 중요시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자연의 일부임을 강조하며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사는 것이 좋은 삶의 비결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현대인들은 자연과 단절된 채 살아갑니다. 콘크리트 건물 속에서 인공 조명 아래 생활하며 자연의 변화에 둔감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자연과의 접촉이 정신건강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산림욕이나 자연 치유라는 개념이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제 경우 주말마다 가족과 함께 근처 산이나 공원을 찾아 시간을 보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운동을 위해 시작했지만 점차 자연 속에서 느끼는 평화와 안정감이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뛰어놀 때 보이는 순수한 기쁨은 어떤 고가의 장난감도 줄 수 없는 선물입니다. 몽테뉴는 자연은 우리의 가장 좋은 선생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연의 순환, 계절의 변화, 생명의 탄생과 소멸을 관찰하면서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인내, 회복력, 적응,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 순간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11. 몽테뉴와 교육. 몽테뉴는 교육에 대해서도 혁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의 암기 위주 교육을 비판하며 진정한 교육은 비판적 사고력과 판단력을 기르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잘 형성된 머리는 지식으로 가득 찬 머리보다 낫다라는 그의 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현대 교육 시스템에서도 여전히 시험 점수와 입시 위주의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AI와 자동화가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에는 단순 암기보다 창의성, 비판적 사고, 공감 능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몽테뉴의 교육과는 이런 시대적 요구와 일치합니다. 제 조카는 최근 학교에서 토론 기반 학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대신 학생들이 서로 질문하고 토론하며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 어려워했지만 점차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는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몽테뉴가 추구했던 교육의 모습과 매우 유사합니다. 몽테뉴는 여행은 젊은이를 위한 최고의 학교라고도 말했습니다.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을 경험하는 것이 책에서 얻는 지식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갭이어나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인기를 끄는 것도 이런 교육적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12. 몽테뉴의 철학과 현대 기술 시대. 몽테뉴가 살았던 시대와 현대는 많은 차이가 있지만 그의 철학은 오히려 기술 발전이 가속화되는 현대 사회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우리는 끊임없이 정보와 자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우리의 주의를 계속해서 분산시키고 소셜미디어는 타인의 시선에 더욱 민감하게 만듭니다. 이런 환경에서 몽테뉴의 현재에 집중하라는 가르침은 더욱 절실해집니다. 또한 AI와 자동화로 인해 많은 직업이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는 변화의 시대에 몽테뉴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는 큰 위로가 됩니다. 그는 변화를 자연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한 IT 회사에서 일하는 제 동생은 최근 AI의 발전으로 자신의 직업이 위협받고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몽테뉴의 철학을 접한 후 그는 이 변화를 새로운 기회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AI가 대체할 수 없는 창의성과 공감 능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몽테뉴는 또한 지식의 바다에서 익사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분별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가짜 뉴스와 정보 과잉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몽테뉴의 철학은 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깊은 통찰과 위로를 제공합니다. 인생 별거 없다는 그의 메시지는 우리가 삶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고 보다 가볍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죽음을 직시함으로써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현재 순간에 충실하며 타인의 시선보다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이는 삶. 이것이 몽테뉴가 말하는 좋은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은 자연스럽게 재미있는 삶이 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나 자신으로 살 때 우리는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의 무게를 견디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몽테뉴의 지혜를 통해 그 무게를 조금 더 가볍게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별거 없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고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즐기며 나답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위로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몽테뉴의 말처럼 인생은 춤과 같다. 음악이 계속되는 한 계속해서 춤을 추는 것이다. 여러분의 삶이라는 춤을 온전히 즐기시기 바랍니다.